운정 3강 일주 백호 인묘로 김이운 기축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행사한 명입니다.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 진중 계수가 투해 7살격입니다. 월간 병화가 생사라는 경금을 극하고 일간 대신 7살을 막아주니 형제덕이기랍니다. 그러나 관성을 쟁관하는 아픔도 있고 정제를 탈제하는 손실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제가 뿌리 없이 투하면 탈제되어 재물운이 불길합니다. 본인은 일지에 재고를 깔고 앉았으니 부친의 한이 있고 묘지에 해당되니 검소하며 인색한 경향도 나타납니다. 만일 본명 월간에 간목이 투하면 칠사를 화살하고 벽갑 인정의 귀격이 되니 훨씬 격이 높았을 것입니다. 정화 대신 간목이 나타난다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로 들어가고 또 경금이 있으니까 간목을 쪼개서 벽갑 인정을 해서 정화를 살리니까 훨씬 귀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지로는 연지 해수 정관인데 혼잡된 식상이 극관하니 인성인 시지 인목으로 식상을 극하며 신약을 돕는 용신합니다. 지지 인목을 목국토로 억제하고 일간을 돕는 용신합니다. 그러나 동주한 경금에게 극을 당해 무력하며 일관과 병화가 오로지 인목에게 근을 두니 보호해야 합니다. 인목을 생조하는 해수가 원격되어 무정하고 토의 극을 받아 무력하니 신운을 만나 인신충되면 대흉합니다. 해수가 수생목으로 하고 도와야 되는데 역시 토의 극을 받고 멀리 원격되어서 인목을 돕지 못하니까 희용신이 무정한 구조입니다. 근데 이런 데다가 만약에 신운이 와서 인신충을 하게 되면은 이 일간 정화와 병화가 모두 다 뿌리를 잃어버려서 주저앉아 버리니 매우 불길한 운이 되는 것입니다. 신운을 만나네 그죠? 경신, 신유 똑같으니까 거의 10대, 20대, 30대, 40대가 이사주한테는 굉장히 힘든 고통의 날일 것입니다. 또한 연월지 상관정관에 진의 원진 귀문이며 진토는 관고인데 축진파로 부서지고 일주는 정축 백호 묘지에 신약을 설하는 습토라 부부궁이 매우 불길합니다. 진토가 관고로서 축진파가 되고 있고 정축 일주를 보면 정축 백호살에 정축이 묘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가 상당히 불길하고 더군다나 신약인데 일지에서 화생토로 화를 설기하니까 부부궁이 매우 불길합니다. 비결서에 일지에 배성이 있는데 타주의 제차 배성이 투출하면 명암부집으로 재가명이라 하며 일지에 축중계수인 관성이 있는데 연주에서 계해로 관성을 보고 있습니다. 일지에서 축중계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배성인데 배성이 연지에도 투출돼 있고 또 뿌리를 내려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명암부집으로 굉장히 부부궁이 불길하다. 그래서 재혼의 명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진토에도 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지지에 수가 쫙 깔려 있습니다. 여기도 해수가 있고 진중계수가 있고 축중계수가 있어서 천간에도 머리를 들었고 하니까 관성이 중중하고 불길한 명입니다. 또한 여명은 식상이 생식기인데 식상에 관성이 들면 식관합이 되어 화류계나 성적으로 문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월지 진토에도 식관합이라 부부궁이 불길합니다. 여기 축중에 계수가 있고 화생토 그러니까 식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관합이 되어 있는데 시지나 월지에서 합을 해오면은 이게 혼전 임신 부정포태가 되는데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냥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뭐냐 하면은 식관 합의되기 때문에 또 여명에는 식상이 생식기에 해당하는데 거기에 관성이 들어있으면 상당히 좀 성적으로 문란한 경향이 많습니다. 더구나 월지 진토에도 식관합이다 이거죠. 여기에도 이 관고인데 관고에다가도 관고에 식상이 있다 이겁니다. 일지 축중개수가 인중무토와 진중무토와 해중무토와 삼무게함합이라 혼탁하여 형체가 사라집니다. 여기 개수가 있는데 일지에 축중개수가 있고 또 인중무토가 있고 그런데 무게합을 하죠. 이렇게 무게합을 이렇게 하는데 축토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인중무토가 진중개수에도 하고 또 해중무토와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지에 있는 배성이 각 여기 무토하고 진중무토하고 해중무토하고 삼무게함합이 일어나니까 혼탁하니까 이게 부서지는 것이죠. 일지의 축중개수 남편성이 부서진다 이거죠. 여명은 용신이 남편의 상황인데 경금에게 극을 당하고 목국토하느라 기진맥진합니다. 근극목을 당하고 이렇게 동주한 간지에서 극을 당하면 상당히 강합니다. 또 더군다나 이 인목은 도와주는 해수가 너무 멀리 있고 또 목국토를 하느라고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경금 재성이 천간에선 칠사를 생조하고 금생수 멀긴 하지만 그저 그러한 기운이 있고 또 좌자로는 용신을 극하며 월간 병화에게 화극금으로 탈제되니 재성의 덕이 불길하므로 진덕과 심호덕이 박합니다. 부모성인 재성과 인성이 연월에는 투출이 없고 문박긴 시주에 있으니 부모덕이 박합니다. 원래 부모성은 이렇게 연월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연월간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와 있죠. 이 시주는 문밖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부친과 모친의 덕이 좀 박하다. 더군다나 월지가 부모궁인데 월지에는 그 일간을 회기무광하는 습토가 앉아 있고 그래서 상관이 앉아 있으니까 부모덕이 없겠다. 그리고 월간에는 있는데 요 월간이 연간의 계수한테 수국화를 당하고 또 병화가 일간의 재물을 화극금으로 탈제를 하니까 부모덕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시지에서 일지를 목국토로 공격하며 축진토가 해수를 식극관하니 자식을 낳으면 부부궁이 불길한 득자별부가 됩니다. 이 시지 자식궁에서 일지는 아신이니까 부부궁도 되지만 내 몸도 되죠. 그러니까 목국토로 공격을 하게 되니까 시지 자식궁에서 내 몸을 공격하니까 자식이 좀 박하다. 그러나 용신이 시에 있기 때문에 말년에 기운을 만나면 그래도 좀 발복할 수가 있는데 사주가 지금 너무 습하고 용신이 무력한 상태라서 좀 힘든 사주로 보입니다. 나쁜 것은 일간의 영역에 식상인 습토가 들어차서 화의 기운을 설기하니 우선 자식덕이 박하죠. 식상이니까. 또 부모궁과 부부궁이 불길합니다. 월지는 부모궁인데 여기에 회기무강이 돼서 습토가 들어와서 일간의 기운을 빼니까 부모궁이 좋을 수가 없고 또 일지 부부궁에서도 회기무강하니까 부부궁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일간은 근데 더군다나 이 정축은 연주에서 보면 개해 다음에는 자축이라서 자축이 공망인데 이게 공망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일주가 정축 백호에 인묘에 공망에 그죠 축진 파에 아주 참 골고루 걸려 있습니다. 일간은 정축묘지에 들어 있으며 공망을 당하고 인목이 고신살이다 이거죠. 해자축 인술이 고신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도 용신에 걸렸으니까 좀 낫긴 하지만 그래도 이 고신살이 일간을 공격한다 이겁니다. 일지 나를 공격하니까 고신살의 영향이 나타난다라고 봐야 됩니다. 일지 부부궁이 진축 파살로 부서져 있습니다.
일시지 인축은 장간에 있는 것들이 모두 합을 하게 되는데, 간목은 축중기토와 합을 하고, 인중병화는 신금과 합하고, 인중무토는 축중계수와 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축은 장간에 있는 것들이 전부 합을 하니까, 그지?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합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무게암합을 하고 있는데, 갑기암합을 한번 봅시다. 갑이라는 것은 인성이고, 또 기토라는 것은 식상이니까 갑기가 암합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식상은 조모가 되고, 또 인성은 조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성인 조부와 조모의 암합이며, 조모인 식상이 혼잡 연저하니, 조부인 간목이 축중 토를 많이 받죠. 이것도 조모가, 목국토하니 조모가 되고 또 조모가 되고, 이렇게 혼잡 연저하니 조부가 이 조모를 염분함으로 조부의 부부궁이 불길합니다. 그래서 병신암합을 보면 병신은 일지 신금인 재성을 이 병화가 병신암합이니 부친이 이복자식을 두거나 심호가 제가한 경우가 됩니다. 병신암합이 되면 신금은 재성이니까 부친도 되고 또 심호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병화를 두 개의 병화가, 여기 병화가 있죠. 올라와 있는데 여기가 병신합, 또 인중병화도 병신합. 그래서 하나의 신금을 가지고 두 개의 병화가 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부친의 입장에서 보면은 화가 자식이 되는데, 여기도 자식이 있고 또 여기도 자식이 있으니까 부친이 이복 자식을 두거나, 혹은 심호가 신금 재성인데, 심호의 입장에서 보면 인중 병화가 남편성입니다. 또 월간 병화가 남편성이고, 시지의 인중 병화도 남편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합을 하게 되니까 심호가 제가한 경우도 된다 이겁니다. 파살은 형충파해 중에서 가장 약한 살로 믿음과 신뢰를 배신하고 저버린다는 의미가 있으며, 파살은 자유사신인의 오묘미술 진축에 해당됩니다. 파살은 자유사신인의 오묘미술 진축. 어떤 이런 토는, 이런 살들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새겨서 들어오시면은 어느 결에 이제 외워질 것입니다. 대운을 볼 때 토대운이면 천간이 묘지에 드는 것이 무언지 살펴야 합니다. 연간의 계수 편간은 이미 월지 진토에 임묘되고 있습니다. 이 수고니까 계수가 임묘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또 이 임수도 임진으로 임묘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간의 겁재 병화가 가로막고 있으니 두 여자가 한 남자를 취하려는 형상이라 온전한 관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남편을 취한다 그러면은 남편을 반분해서 살아야 되는 명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24세 기미대운에 들어서면 미토는 간목과 괴수를 임묘하는데, 간목은 없으니 괴수가 묘지에 들고 개미 묘지로 들죠. 미토가 오면은 어떤 것이 임묘를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미토운에 괴수가 임묘가 됩니다. 즉 관성이 임묘가 된다 이것이죠. 괴수가 묘지에 들고 일지와는 충미충, 그죠? 미토가 충미충하는 동하고 있으니 정화일간도 정축 묘지에 듭니다. 정축이 가만 내비두면은 임묘를 하지는 않지만 축진파는 그냥 부서지는 것이지 임묘 형충처럼 임묘를 시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토가 오니까 충미충이 되니까 이 축토가 움직여서 정화가 정축으로 임묘된다 이것입니다. 즉 부부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암시이며, 충미충은 식상충이라 신약명조의 깡마른 귀신인 토만 남게 되니 일간은 더욱 신약해집니다. 충미충을 하게 되면 축중에 있는 장관들이 다 부서지니까 토만 남으니까 신약한 일간을 더욱 더 설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7세 되는 기미운 기축년에 이 기토는 신약의 식상이라 기신이며, 기토는
신약한 데다가 일간 정화일간을 설기를 하니까 기신인데 또 일실이 진축을 보고 물상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토는 식상인데 개수를 기계 토국수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물상결합을 하는 상태에서 토국수를 해버리니까 식극관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대운지 미토는 연간의 관살인 개수의 개미 묘지인데 대세운 충미충이고 대세운에서 이미 충미충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흔들리고 이 대운이라는 것은 사주에 하나 붙는 것입니다. 일부. 그러니까 사주가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오주가 되는 것이죠. 대운은 오주가 붙는다 이거죠. 그런데다가 세운이 오면은 원국에 있는 미토를 충미충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미토가 다시 이 축토를 건드려서 이 일지가 이제 동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운지 미토는 연간의 관살인 개수의 개미 묘지인데 대세운 충미충이고 일지에서 충미충이 재차 가해지니 남편이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비명 행사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임신 4개월이던 태아까지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일주인 배우자궁을 대운에서 형충하면 부부궁에 풍파가 발생하며 일지는 일간의 하체이기도 하므로 본인도 피해를 입습니다. 일지를 아신이라고 합니다. 내 몸. 그죠? 그러나 대운 천간의 길신이고 원국의 기신을 대운의 기신이 와서 충하면 불화나 별거 등으로 경미하게 넘기는 수도 있습니다. 충을 하는데 형충을 하는데 대세운에서 기란 오행을 업고 들어와서 형충을 하면 흉이 좀 감해진다 이겁니다. 또한 그것이 좌우묘유 왕지충일 경우라면 월지를 살피고 지지의 세력을 살펴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왕지충은 이기고 지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천간은 순일하기 때문에 뭐 역극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토가 들어오면 토국수로 이 개수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개수가 강하다 그래가지고 뭐 역극을 당해서 기토가 부서진다든지 이건 지지의 상황이지 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국에서 이미 토가 형충으로 동하고 있는데 다시 세운에서 토를 만나 형충이 되면 발동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하고 있는데 발동하고 있다, 발동한다. 지금 이것은 축진파라서 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서로 지들끼리 쌈박질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동하고 있는 건 아닌데 대운에서 미토가 오니까 충미충으로 이제 동하게 만들고 그러면 발동하는 것은 세운에서 또 다시 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세운에서 축토를 만나니까 이 충미충으로 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축토가 또 들어오니까 충미충 또 우리가 미토가 또 일지를 건드려서 충미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흉인은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원국에서 형충으로 동하지 않아도 이 명조처럼 대운에서 형충을 동하게 만들면 세운에서 형충이 발동될 때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 까닭에 진술충미 대세운에 사건 사고가 빈발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프로술사가 되려면 토를 배우지 않을 수 없고 외우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토를 정복해야 사주가 완성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묘를 보면은 갑계는 미토에 인묘하고 병물은 술토에 인묘하고 정기경은 축토에 인묘하고 임신은 진토에 인묘됩니다. 또한 대운에서 일지를 형충하면 희신을 막론하고 부부간에 풍파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희신을 업고 와서 형충하면 경미하여 불화나 별거 등으로 스쳐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신을 업고 와서 형충하면서 원국에서 이미 형충이 되었다면 흉화는 크게 발생하며 일지에 있는 육친까지도 해를 입으며 일지는 본인의 하체에도 해당되니 본인까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월지란 사주의 기둥과 같은 것이니 누구나 대운에서 월출을
형충하는 시기, 50대에는 누구나 월지를 형충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대에는 월간을 합하는 것이죠. 40대 요 신금 10대, 20대, 30대, 40대 그냥 병신합을 합니다. 이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50대는 충을 해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그죠? 진술충이 일어나. 이거는 뭐 누구도 비껴갈 수가 없어요. 이제 대운이라는 것은 월지에서 나온 것이기 월지에서 나타난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월지에 있는 해당 육친에게 해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술충을 50대에는 누구나 진술충을 맞는데 진술충에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성도 힘들고 이게 또 관고니까 관고에 뚜껑을 여니까 남편한테도 좋은 것이 없고 직장 문제도 일어날 수 있고 이렇다 이겁니다. 그러나 대운이 길신에 해당되면 본인에게는 길하더라도 월지에 있는 해당 육지는 역시 불길하게 됩니다. 만일 대운에서 월지를 형충하는데 원국에서 삼합, 육합 등으로 형충을 순화시킬 수 있다면 흉인은 완화됩니다. 그래서 원국이 월지를 형충하는데 술이 진술충하는데 인해합이 술이 뭐가 되냐면 인술합이 되죠. 그러니까 좀 충이 완화된다 이겁니다. 삼합, 반합, 육합 등으로 형충을 순화시킬 수 있다면 흉인은 완화됩니다. 그런데 형충하는 오행이 원국에서 하나의 독립체가 아니라 삼합, 방합, 육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왕신이 반발하기 때문에 몇십 배로 강하게 되어 본인까지 불축의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인신충을 하는데 여기가 여기가 인목이 있어서 신금이 와서 인신충하는데 이게 인목이 하나가 아니라 인오가 돼 있다든지 인오술이 돼 있다든지 또 인해 한목이 돼 있다든지 두 개가 한 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신에서 인신충을 하면은 이게 왕자 쇄신발이 되는 것입니다. 인목이 두 개가 있어도 왕자 쇄신발인데 이렇게 합을 하고 있어도 왕자 쇄신발이 되니까 불축의 재앙을 만나게 된다 이겁니다. 조금 어렵기는 토는 어렵지만은 어차피 우리가 토를 정복하지 않고는 사주를 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